진행은 서툴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시의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그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기기들 때문에 불편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성구가 2호선 도시철도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18곳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건 대구에서 수성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차구역은 한 곳당 5대를 거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바닥에 주차구역이라고 표시해 뒀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기기만큼이나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전동 킥보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정책들도 따라서 잘 마련돼서 안전하고 또 실용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10월 6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이 시각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일대 소통량 가장 많습니다. 동명휴게소에서 다부터널까지 약 3km 정도 정체인데요. 다부터널 통과하면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면은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 차량 이동량 많은데요. 이후 남대구 23km 지점에서 속력 더 떨어져서 이동합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동대구 나들목에서 남천터널 구간 양방향 소통 좋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황금내거리 교차로 안에서 차량 넉대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도착해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사고 현장 뒤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경대로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복현내거리 방향, 복현내거리는 신호 5번 정도 받아야 지나실 수 있겠고요. 동북로는 효목고가차도에서 복현동 방향 차간거리 바짝 당겨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는 두류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일면서 높은 너울이 해안가로 밀려오겠고요. 동해안은 내일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낮은 기온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안동 19도, 김천 20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6.3도, 습도는 89%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포항. 그 중에서도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있었는데 이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항시청과 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이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이 경찰 수사전담팀은 어제 오전부터 포항시청과 남구 인덕동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항시청 안전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등에서 이 사고 당시 현장의 이 폐쇄로 TV 또 태풍 북상에 대비해서 세웠던 수해 대책, 이 사고 전후한 현장 방문 조치 내역 등의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포항시가 보유한 냉천 등 하천 정비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포항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비 및 조치 미흡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주민들에게 이동주차 안내 방송을 한 점과 배수시설을 적절히 관리했는지 책임 여부를 각각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또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태풍 흰남노 피해와 관련해서 이 포항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쪼록 이 원인과 부족했던 미흡한 점을 철저하게 좀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이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 수사도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대구 지역의 수돗물에서 최근 녹조 독성 물질이 좀 검출됐다는 이런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서 대구시가 수질 안전에 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좀 재차 밝혔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소업본부는 정수 처리와 수질 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식수원으로 좀 안전한 수준이라고 어제 이제 브리핑을 열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상수도 사업본부는 조류가 많이 번식하는 낙동강 표면보다 약 5m 아래에서 이제 취수하기 때문에 외남조류 세포수를 한 3%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취수구 주변에 조류 차단막도 좀 이중으로 설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돗물이 또 고독 정수 처리를 거친 만큼 세계보건기구나 이제 환경부의 먹는 물 안전 기준도 충족한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설명인데요. 네. 상수도 본부는 매곡리 문산 치수장이 산화 공정인 전후 공정, 전후 오존, 또 흡착 공정인 입상 활선탄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최적 운영으로 이 조류 독소를 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대구시와 환경부의 입장인 거네요. 네, 환경단체 이제 지적이 있고 나서 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환경부가 지난 8월 2일과 8월 23일에서 24일 또 8월 2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수질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고요. 대구시도 한 일주일에 한두 차례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환경단체는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장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영남권 환경단체가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대구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과 문산 정수장에서 리터당 각각 한 0.3 마이크로그램에 가까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물질은 녹조에 포함된 남조류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입니다. 네. 이 마시거나 피부에 닿는 등 몸에 흡수되면 간과 폐 등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 상수도소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이 환경단체의 지적과 달리 수돗물에서 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고 또 이제 분석을 당시 이게 부경대가 사용한 방식을 썼는데 이게 좀 신뢰도가 낮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두 가지 방식 이제 부경대가 사용한 방식 그리고 또 대구시가 좀 하고 있는 신뢰도가 높다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일단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좀 더 민과 좀 함께 좀 더 조사를 벌여서 결과를 내놓는 방안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도 상수도 사업본부가 덧붙였습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원들의 의사 결혼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혼율은 정원만큼 채우지 못한 이 비율을 말하는데요. 네. 이 기간 대구 의료원의 의사 결혼율이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혼율이 2018년에는 7.6%였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4.5%로 이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7.6%인데 이 서서히 증가해서 계속해서 결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전남 의료원이 결혼율이 25.9%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대구 의료원이었습니다. 이 대구 의료원은 2018년에 13.6%, 19년에는 18.2%였는데 2020년에 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거든요. 네. 이때 25%까지 결혼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기준으로도 20.5%인데 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만큼 의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구의료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네, 현재 의사 정원이 44명인데 9명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 4개 필수 진료과는 의사가 모두 있는 의료원이 전국에 이 35곳 중에 23곳밖에 없었는데 이 9월 기준으로 대구의료원의 의사 현원을 보면 산부인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만큼 지방의료원의 의사 충원 자체가 계속해서 좀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대도시인 대구에서도 대구의료원 의사 충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까 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 의사 정원을 좀 채우기 위한 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우리나라 좀 대표 한방문화축제인 대구 양령시의 한방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좀 오는 10일까지 양령 약장골목 일대에서 좀 펼쳐집니다. 이 대구시가 축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한약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강화해서 이 양령시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인데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거라고요? 네, 많은 축제들이 그래 왔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렸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축제라 올해 뭐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축제가 활력충정소 대구 양령시 여기 어때? 이런 주제로 6가지 테마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한방 체험관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고요. 한방 디저트관에서는 한방 칵테일 전시, 또 시연과 디저트 전시를 하고 한방 청춘관에서는 이 청춘 보부상, 이 플리마켓 행사를 선보입니다. 네. 또 한의학 박물관 등지에서는 약첩사기, 한방 떡매치기, 조격 체험, 한방 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한방 향가, 미용 체험, 양령 예술 콘서트 등은 한방 힐링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사상 체질관을 운영해서 이 젊은 세대들도 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마련에 공을 들였다고 대구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체험거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대구 양령시의 역사가 36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모습도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습니다. 대구 양령시가 조선 효종 9년 때인 1658년부터 이거 대구 부상안의 객사 주변에서 매년 봄과 가을 이 2차례에 걸쳐서 한약재를 유통시켰던 전통 한약시장입니다. 이게 비롯됐는데 양령시는 국내외의 한약을 좀 공급하는 등 이 유통 거점으로 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게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양령시의 부흥을 위해서 대구시는 1978년 제1회 한방문화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84년에는 한약재 도매시장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장을 했고 이런 흐름 속에서 2004년 12월에는 한방특구로까지 좀 지정이 됐습니다. 예, 2004년에. 근데 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다시 좀 침체기를 맞았는데 이곳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약업사가 70곳, 재탕과 재환원이 30곳, 또 한약방이나 한약국이 29곳 등 177곳의 한방업체가 지금 모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조사했을 때는 229곳이었습니다. 한 23% 정도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좀 줄었네요. 네. 이렇게 양령시가 쇠퇴한 데에는 어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집에서 볼 수 있었던 탕약기가 요즘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한약재 자체 소비가 좀 줄고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이 대체재 시장이 커지면서 양령시가 좀 침체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업주도 고령화되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이 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 한방과 관련 없는 분야의 상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커피가 한약재가 됐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성이 많이 줄고 있군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양령시를 근대 골목 투어 및 의료관광 특구와 좀 연계를 하고 이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는 등 이런 관광 분야를 좀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또 양양시가 가진 이런 유무형의 역사적 가치를 디지털 콘텐츠로 좀 만들어서 관광 자원으로 또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대표적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한의학박물관 3층 전시관에 이런 그 실감 체험관을 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개면에 투사되는 미디어 아트 또 3D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 양양시의 옛 모습부터 현재까지 이제 모습을 좀 비춰주는 걸로 제작을 하는데 네. 대구시는 청각과 시각에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오감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는 또 입체적인 이런 몰입감을 제공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양양시가 또 골목 투어 코스에 포함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를 찾은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은 이 양양시를 많이 둘러보는 것 같은데 저도 외국인 친구 왔을 때 같이 갔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한약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최근 들어서 뭐 관심이 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양양시를 둘러보는 관광 명소로서는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 양양시의 위치가 이 대구 동성로 그리고 대구에 있는 백화점 골목 근대 골목 등과 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곳을 지나다가 이 양양시를 둘러보는 이들은 많은데 네. 이 한의학 박물관도 많이 찾고요. 뭐 체험장 등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는 앞서 뭐 카페나 음식점 등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공간을 찾기 위해서 왔다가 양양시를 둘러보고 가기도 하거든요. 이 양양시 보존위원회는 이 한방 스파와 찜질방 등에 더해서 이 백화점 형태의 판매장까지 갖춘 시설이 세워지면 네. 더 많은 이들이 양양시를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약재와 또 한약 제품을 파는 시장이잖아요. 이 관련한 우수성이 널리 좀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야 특구라는 이름에 좀 걸맞는 그런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의학계에서는 이 한의학 시장이 성장을 위해서 이 약사법과 분리되는 한약제재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한국 생약의약품을 좀 한약 제재로 분류해서 이 합성의약품과 동일하게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식약처가 원하고 규정을 좀 두고 있지만 양약과 같은 틀에서 이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좀 따지다 보니까 이게 품목 허가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 상용화 문턱에서 좀 멈추는 한의학들도 좀 생겨나고 있는데 실제 그 예를 보면 대구시가 2017년부터 이 대구 한의대나 대구 한의학진흥원과 함께 그 양양시에 있는 한약방이 개발한 약을 이 제품으로 좀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그 품목 허가가 까다로운 탓에 5년이 넘도록 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양양시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침체하면서 특구 지정 해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를 잘 뚫고 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과 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부터 양양시 존립 기반과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20년 됐네요. 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 관광을 좀 활성화하자라는 쪽으로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고 그 중에 축제가 대안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된 겁니다. 네. 한의학 산업 전반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로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양양시에서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약과 한약재에 대해서 접근이 좀 쉬워져야 되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한약에 대한 정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 대구시가 지원을 하고 이 상인들도 이 찾아오는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저도 천 기자 이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그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그 양양시가 시대 흐름에 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가 올해 축제에서도 그 자료에도 보면은 그 젊은 층의 관심과 호응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콘텐츠 마련에 좀 공을 들였다. 뭐 이렇게 좀 많이 밝혔거든요. 네. 실제로 콘텐츠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면은 그 양양시가 있는 곳이 동성로 옆에 있는 남성로 쪽입니다. 그 동성로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젊은 층이 좀 많이 찾을 유동 인구가 수밖에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요즘 보면은 좀 저반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층이 좀 건강에 관심
관심이 많은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약방 상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사업 다변화, 그리고 또 특구에 따른 이제 한약 제재법 제정, 또 대구시나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여기에 또 그 전통시장 보면은 이게 젊은 상인들을 좀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또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좀 접목이 된다면 이게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지도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오늘부터 열립니다. 10일까지 약정근무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함께 축제에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7개 축제가 통합된 2022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이 또 열리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작은 마을 축제들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안심 지역의 축제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동구 안심 금강역 일대에 열린 21세기 안심 구판 축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잊혀져가는 전통의 가치를 요즘 트렌드로 재해석해 온 세대가 어우러진 재미있는 축제였습니다. 이번 축제를 총괄한 소극장 달과 함께 걷다의 예재창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축제 현장 분위기까지 함께 느껴보시죠. 아이고, 여덟. 서둘러. 오늘은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또 전국에서 모인 예술가들끼리 소원을 비는 마음풀이굿, 소원풀이 굿을 하는 대동놀이 구판을 벌입니다. 전통적으로 옛날에 마을마다 고을마다 전통 마을 굿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고 풍악도 울리고 그다음에 춤도 추고 뭐 서로 건강도 기원하고 우리 농사 잘 되게 복도 빌고 이런 굿이 계속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굿을 조금 현대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재미있는 좀 창작 굿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전통적인 가치도 좀 담아내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을 굿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도 동구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지만 세계 곳곳에 아니면 전국 곳곳에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또 그 예술을 보러 오는 그런 좀 문화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자연하고 사람하고 예술하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예술제를 점점 더 좀 폭넓게 활성화시키고 싶고요. 축제 안의 내용 속에 이런 쿠판을 벌여가지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나 다 같이 복을 나눠가지는 이런 쿠판을 계속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제 복을 기원하는 대동놀이. 이 대동놀이가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단체 놀이로 알고 있는데 뭐 줄다리기나 강강술래 등 이 대동노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연과 함께 이런 놀이들도 함께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극도 보여주고 박 터트리기도 하고 마지막엔 강강수월래까지 관객들과 함께하는 아주 즐거운 행사였는데요. 요즘은 보기 드문 풍경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연극 배우들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이 배우들은 본인이 준비해온 놀이와 깨비라는 이름을 붙여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무대 뒤편에서 준비하고 있던 배우들도 만나봤습니다. 예, 저는 밴드 군악 대표 문경빈입니다. 저희가 전국의 예술꾼들하고 함께 하는데요. 예, 대북 치는 친구, 대북 깨비로 활약을 하는데 천안에서 온 친구가 있고 충북 영동, 그리고 부산, 그다음에 제주도, 그리고 대구 곳곳에 있는 배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객은 가만히 앉아서 박수치고 집중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 그대로 같이 어울려서 광대들은 놀고 주민들도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런 서로 다 어울리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각가지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 창작 마을 굿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만들어 봤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마을 굿을 하러 나와서 서로 알게 되고 옆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저씨 다 알게 되고 서로 같이 어울려서 놀다 보면, 그래서 그 의미들 다 담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온 마이미스트 이경식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이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방울 더 쉽게 사라지는 그런 거지만은 제가 담고자 하는 것들은 오늘의 컨셉에 맞게끔 그 비눗방울 속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희망, 그다음에 그런 복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같이 그 터트리면서 그 복을, 희망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연을 그냥 관람하는 게 아니라 네. 함께 참여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게 이 작은 마을 축제의 장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나라고 해서요. 쟁반이나 접시를 돌리는 전통 놀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나도 한번 해봐도 됩니까? 막 이러면서 도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배우들과 관객이 함께하는 21세기 안심 구판. 관객들은 입장을 할 때 소원지도 작성을 했거든요. 네. 관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너무 그게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잘 풀려가지고 좀 기분 좋게 또 다시 예전처럼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적고 싶어요. 우정이 영원하는 거. 우정 영원하게 해달라.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키 크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착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착하게 해주세요. 커서도 착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옛날에 친구랑 온 적은 있어요. 와서는 누나랑 누나 친구가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같이 왔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라고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행복과 건강, 가족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고 홍보도 많이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기도 할 수 있고 뭐 노래를 같이 부를 수도 있고. 네. 우리 가족 건강하길 썼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좀 해봤죠. 모두 모여서 우리 이 지역에서 구경을 왔으니까 모두 오신 분들이 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과 어른까지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마을 전체의 평안을 기원하는 21세기 안심 구판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에는 10에서 5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